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안 자고 아까부터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려? 당신 자는 거 아니었어? 밤 11시, 같은 침대에 같이 누워있던 아내가 카톡 소리가 울리자 핸드폰을 들고 몰래 거실로 나간다. 그러면서 누군가와 은밀히 카톡을 하는 아내. 이런 모습을 보인 지 벌써 넉 달째가 다 되어간다. 아내가 수상하다. 꼭 나 몰래 바람이 났거나 아니면 뭔가를 숨기는 게 분명하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아내는 그렇게 누군가와의 카톡을 20분가량 하다가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잔 마시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눕는다. 마치 그냥 물 한 잔 마시러 나갔다 온 것 마냥. 난 사실 의처증이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의심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내 나이 환갑을 넘은 62세 나이고 아내도 이제 올해로 딱 60이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아내를 의심하긴 뭘 의심하겠는가? 하지만 결혼 후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내이기에 아내가 보인 이런 행동은 난생 처음이었고 금시초문이었다. 아마 그맘때일 것 같다. 아내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말이다. 넉 달 전 아내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상가족을 만난 것 마냥 너무나 반갑다고. 내가 희자냐면서 이게 얼마만이냐고 하며 소식 끊기고 40년 만에 처음 통화하는 것 같다며 감격해한다. 대충 옆에서 들어보니 오랜 동창을 만난 듯한 느낌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아내의 전화기 속 여동창이 아내에게 동창회에 나오라는 뉘앙스를 풍겼나 보다. 그래서 아내는 동창회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며 그때 자신도 나가겠다며 수화기 너머로 여동창에게 동창회 나갈 것을 약속을 한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내는 한동안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 난 누군데 그러냐고 물어보자. 희자라고 하면서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 자기랑 둘도 없는 짝꿍이었단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연락이 끊겼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자기 친구 50년 지기 경숙이 알지 않냐며 경숙이 건너 친구랑 희자랑 알고 지낸 거였다면서 경숙이를 통해서 내 소식을 전해받고 당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라도 늦은 나이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어쩌면 다행이다 싶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하지만 아내의 오랜 여동창인 희자만 안 나타났어도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든다. 그 전화를 받고 딱 일주일 후 아내는 곱게 치장을 한다. 오랜만에 분첩을 꺼내어 주름진 얼굴에 분도 바르고 이른 아침 동네 미용실에 찾아가 아줌마 파마를 풀고 세련되게 고데도 했다. 그리곤 아내의 옷장에서 20년 된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어 입는다. 거기에 그리 높지 않은 뾰족 구두를 신고 한 손엔 핸드백을 메고 나갈 채비를 한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나 보다. 아주 신이 나 있다. 동창회를 갔다 온다는 아내 말에 언제 오냐고 하니까 저녁 아내는 올 테니까 자기 없어도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신신당부하는 아내. 냉장고에 당신 좋아하는 밑반찬 가득하고 꽁치찌개는 데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차려 먹기도 여간 귀찮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동창회 가고 배가 고파지자 난 냉장고 문을 열어 밥을 차려 먹을까 하다가 이내 귀찮아서 그냥 중국집에 전화를 했다. 오랜만에 혼자 앉아서 짜장면도 시켜서 먹고 보고 싶었던 야구 중계도 집에서 실컷 보고 혼자 앉아서 바둑도 두면서 시간을 보내니 얼렁뚱땅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지고 있는 오후 6시다. 아직 아내에게서 그 어떤 연락이 없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 8시가 넘어간다. 아직도 아내는 연락이 없다. 그리고 저녁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아내는 연락이 없다. 그때 카톡 하나가 아내에게서 날라온다. 핸드폰을 들어 확인해보니
오랜만에 동창들과 만나서 친구 집에 자고 내일 간다고 하는 마누라.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다 늙은 마누라를 내가 자고 오지 마라, 그냥 와라 하기도 참 그랬다. 그래서 그냥 답장 없이 확인만 했고, 다음날 대낮이 돼서야 아내는 집에 돌아왔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이다. 아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는 거야? 입이 귀에 걸렸네, 걸렸어? 그럼 재밌었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나갈걸? 그 뒤로 아내는 이상한 행동이 생겼다. 자꾸만 카톡을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누군가 몰래 통화를 하는 것 같은 행동. 그뿐만이 아니다. 아내는 외출이 잦아졌고 동창회를 너무 자주 나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은 나갔으니까. 이건 동창회가 아니라 동네 마실 나가는 정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내가 집은 뒷전이고 밥 한 끼도 제대로 차려주는 날도 점점 줄어드니 나는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 그 동창회는 왜 이렇게 자주 열리냐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다들 오랜만에 봐서 그런다고 하면서 당신은 동창회 안 하냐면서 당신도 오랜만에 국민학교 친구들 만나면 자기처럼 일주일에 3번은 기본으로 만날 것이라는 아내의 대답. 그 말에 난 아무리 반가워도 그렇게 자주는 안 볼 것 같다고 하니 아무튼 자기 오늘 동창회라서 오늘도 나가봐야 한다고 하기에 오늘도 집에 혼자 남아 찬밥에 물이나 말아먹었다. 생각해보니 뭔가 억울하고 남자의 촉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제껏 살아온 남편의 촉이라고 할까? 이 마누라 분명 바람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평범한 동창회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동창회를 다녀와서도 왜 이렇게 누군가와 카톡질해? 그것도 야밤에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며 웃는가 하면 별의별 안 하던 짓을 다 한다. 아니야, 안 잘 거야. 아직도 안 자고 거기서 뭐해? 아내는 바로 잠이 드나 싶더니 다음날 또 동창회를 나간다고 하기에 난 더 이상 좋게 말할 수가 없어서 감정이 폭발한 채 오늘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동창회에서 부회장인데 어떻게 안 가? 라고 한다. 이건 무슨 개소리인가? 갑자기 부회장이라니. 당신이 왜 부회장이냐고 하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자기가 반장도 곧잘하고 부반장도 했었다며.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보고 동창회 부회장을 맡으라 했다는 거다. 그러면서 부회장이면 동창회에 관한 온 가지를 신경 써야 하기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원래회는 기본이고 총동창회에서 참여하는 정기총회까지 다 참석해야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데 어이없어서 콧방귀만 나온다. 뭔 놈의 직책인지 나 참. 아무튼 그날도 아내는 부회장 자격으로 동창회를 빠질 수 없다고 하길래 끝끝내 아내를 말리지 못하고 곱게 차려입고 화장을 한 아내가 나가는 모습만 그냥 바라봤다. 그런데 며칠 뒤 일이 터지고 만 것이다. 아내의 바람 증거를 잡아내고 말았다. 그날도 내가 자는 줄 알고 몰래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카톡을 하길래 난 슬금슬금 나가서 아내의 핸드폰을 빼서 귀에 대고 들어보니 내 또래의 남자가 홍자야, 남편자? 그럼 아까처럼 수화기에 대고 뽀뽀 한번 해봐. 라고 하는데 난 어이없고 화가 나서 수화기에 대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놈에게 너 누구야?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에 놀랐는지 전화는 끊겼다. 아내는 놀라 나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길래 이 여편네가 늦바람이 났나 보네라고 말하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하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오해하나 본데 지금 동창회 회장이랑 통화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 동창회 회장이 왜 당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고 하니까 그건 같은 동창이니까 그런다고 하길래 그럼 왜 당신한테 뽀뽀하라고 말을 하냐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라면서 얼버무린다. 그러면서 회피하려는 듯 자기 피곤하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말라며 자야겠다고 안방 침대에 다시 눕는 아내. 그 모습을 보니 아내와 평생 같이 살아온 나지만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아내가 밉다. 이 여편네
바람난 거 확실한데. 아니라고 잡았더니 오히려 내가 더 난감한 실정이다. 아내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은 천수. 그게 바로 동창회 회장의 이름이고 아내와 바람난 당사자 이름이다. 집안의 공기가 냉랭한 지 3일이나 지났다. 뭘 잘했다고 입도 꼭 다물고 툴툴거리며 있는지. 난 아내에게 바람이라도 난 거냐고 다시 물으니까 아내는 동창 만나는 게 무슨 바람이냐고 하길래 근데 뽀뽀는 뭐냐고 하니까 그건 그냥 장난친 거라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사실 난 얼마 전 아내의 낌새를 눈치채고 동창회를 나간다는 아내를 미행했었는데 동창회에 간다는 아내는 동창 친구들을 만나긴커녕 천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팔짱 끼고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 벚꽃을 보며 걸으면서 마치 늙은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당장 가서 그 팔짱 낀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난 참았고 사진으로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뒀다. 아내는 내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도 몰랐는지 아직도 잡아떼고 있다. 난 다시 한번 아내에게 당신 바람났냐고 물으니까 오히려 나보고 대체 요새 왜 이러냐고 말하며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이냐고 되묻는다. 아니 바람은 무슨 바람? 그래도 이 여편 내가 그래서 난 사진을 툭 던지니 이거 대체 어디서 찍었냐면서 늙은 마누라 미행하고 다니냐고 묻길래 당신이 하도 거짓말해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저러고 있지 않겠냐며 말하니까 아내는 또 거짓말로 모면하려 한다. 그냥 친구니까 팔짱 한번 껴본 거라며 어렸을 적엔 업히기도 해봤는데 친구랑 팔짱 낀 게 대수냐는 마누라. 바람 핀 것도 핀 거지만 아주 남편 알기를 바보로 알고 있는 게 너무나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참고 귓방망이를 한 대 내려치니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한 대 내려칠 걸 그랬나 보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말이다. 내가 다 늙어서 출가한 자식 새끼들 보기 창피하지 않냐고 하니까 아내는 그제서야 실토를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동창회에 나간 건데 어렸을 적에 짝꿍이었던 천수가 있더라며. 천수는 부인과 1년 전에 사별했고 자꾸 자기에게 예전에 좋아했던 감정을 고백하듯 들이대길래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라고 해서 난 마누라에게 당신도 좋아서 나간 거 아니냐고 하니까 말이 없다. 여하튼 폭풍우처럼 휘몰아칠 것 같았던 아내의 동창회 바람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갔다. 이 나이에 이혼도 그렇고 아내도 그냥 단순히 밥이나 먹고 술이나 한잔하며 만난 거라고 하니 더 이상의 큰 진전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 어쩌겠나? 그냥 믿어야지. 그 뒤로 아내는 동창회에 얼씬도 안 하고 있다. 부회장 자리 어쨌냐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 갖다 버리듯 그만뒀다고 하는 아내. 동창회 부회장 자리는 어쨌어? 몰라 나도. 어차피 요새 부부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냥 느지막이 바람이나 피게 놔둘 걸 그랬나? 나도 그냥 맞바람이나 피게. 하지만 난 부부로서 정직하게 살고 싶고 아내도 그러길 바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40년 전 짝꿍인 국민학교 동창 순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난 반가움에 당장 만나고 싶다고 수화기 너머로 말을 하니 옆에서 그걸 지켜본 아내가 나를 그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